왜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의사를, 왜 손해배상 책임을 이미 진 의사를,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다한 사람을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심지어 그 잘못이 의료라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더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원래 이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가 될 때는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의료인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슨 뭐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료인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 원래 취지였는데 이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부 다 면허를 취소해버리겠다고 내용이 변질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원래 취지가 뭐였든 간에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면, 의사는 특별 취급한다.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과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버린 거지. 의사에게는 법 적용을 다르게 하겠다.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 다른 국민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법안 내용물이랑 달라. 시작이 이렇게 하거든. 최근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 마취 후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지.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의사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마취를 해놓고 뭔 짓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처벌이 아무리 강력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의사들한테 물어봐라. 의사들이 이런 거 옹호하고 감싸고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케이스는 의사들이 나서서 더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해. 그런데 법안 제안 이유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걸로 포장해 놓고 뒤에서는 법안 내용 가지고는 전혀 다른 짓을 한 거야.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지. 듣기에는 그럴듯하잖아. 뭐 중대범죄,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 짓을 못하게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봐. 질문이 이거야.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다른 거야. 겉에서 보이는 무슨 마취시켜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사람을 죽인 의사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큰 교통사고가 났어. 그리고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금고형,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고의가 아니야. 고의면 살인이지. 근데 고의는 아니야. 사고는 맞아. 그런데 어쨌든 뭐 부주의했고 하니까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렇게 집행유예 이렇게 준다고. 그런데 그러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거야. 전혀 의사라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운전을 못했을 수는 있지. 그런데 의사라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거야. 그 법을 생각해봐라. 그 스쿨존의 사고에 대한 법. 이건 운전자가 더 심하게 처벌받잖아. 그야말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거든, 이 법이. 그런데 의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면허가 취소돼 버리는 거야. 법원은 여기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사고가 났기는 났지만 반복적인 것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준다. 근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는 면허가 취소돼 버려. 기존 법으로는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은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런데 의사는 아니야.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을 더하는 거야. 새 의료법은 의사라는 이유로 여기에 처벌을 더하는 거야,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어. 병원을 운영하다가 망했어. 병원은 자칫 잘못하면 되게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임금이 체불됐단 말이야.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 민사를 하겠지. 뭐 손해배상을 하든. 임금 체불을 한 거? 잘못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졌어. 아니면 질 거야. 그런데 여기에 처벌을 더해. 의사라는 이유로 여기에 처벌을 더하는 거야. 임금체불은 의사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 업의 본질과는 무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처벌을 더하는 거야. 의사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거야. 다른 벌을 받았는데도. 이런 케이스도 있어. 여환자한테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야.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내시경을 하고 나서 초음파를 합시다 해갖고 초음파를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초음파를 하자고 하더니 젤을 바르면서 자기를 만졌다.
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속옷에 젤이 묻어있다. 근데 이게 무슨 증거야? 내 옷에도 초음파하면 젤이 묻는데 안 묻게 해줘야지. 차라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추행을 당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옷에 초음파 젤이 묻었다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 그런데 시대 분위기를 타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하면서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가 나왔어. 집행유예가 나왔어. 이러면 이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는 거야.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참작이 되거든. 이 사람이 무슨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야. 일단 사회 분위기상 유죄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반복적인 무슨 범죄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실형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게 때려도 집행유예를 주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냥 면허가 취소돼 버리는 거야.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 실제로 있는 케이스야. 이것도 많은 케이스야. 응급실에 주폭이 찾아와 술에 취해가지고 깽판을 친단 말이야. 의사가 그걸 맞다가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되게 웃긴 것이 그럼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맞아. 쌍방폭행. 그런데 얘가 뭐 뒤로 자빠지다가 어디 갖다 박고 굴러가지고 심하게 다쳤다. 이러면 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 밀어가지고 다쳤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응급실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는 거야.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면허가 취소돼 버려. 쌍방폭행으로. 폭행범으로. 왜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의사를, 왜 손해배상 책임을 이미 진 의사를,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다한 사람을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심지어 그 잘못이 의료라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더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도 직종과 관계없는 실형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문직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게 말이 진짜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거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실제로도 그런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종 소형 면허가 취소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형 면허가 같이 묶여서 취소돼 버렸어.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를 부당하게 결부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어. 저 짝에서는 의사랑 변호사랑 비교를 하면서 변호사도 잘못을 하면은 자격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사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우선 면허랑 자격은 달라. 변호사 면허라고 하니? 아니? 아니야. 변호사 자격이야. 의사는? 의사 자격이야? 면허지. 의사 면허야. 면허랑 자격은 달라. 일단 면허는 뭐냐? 면허는 직무 범위가 좁아. 아주 좁은 특수한 직무에만 해당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목적도 굉장히 좁아. 일반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일을 면허 없이 행하면 처벌을 받아. 그런데 자격은 아니야. 직무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넓은 목적, 넓은 직무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이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케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일이 흔해. 실제로 연방대법원에서도 변호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를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많다고. 특히 정치범이나 하이프로파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겠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처벌받나? 그렇지 않아.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 근데 변호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인 거지 운전 자격증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 거고. 그래, 맞아.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이라 함은 누구나 이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 이상에 있다, 어느 정도 선을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본다면 면허는 그야말로 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받지. 그리고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 다 면허거든.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 이게 무슨 나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야. 헌재 판례에도 나오는 얘기야. 의사, 약사 등은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고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 사명이며 그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의료법, 약사법, 관세서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가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되지 않더라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을 커버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직무를 담당하지만 의사는 의료라는 아주 좁은 분야의 일을 담당하므로 두 가지가 같지 않다고 헌재가 판단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자격을 관리하거든. 등록하고 등록 거부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이 있어. 그리고 변호사의 온갖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대한변협에는. 그런데 의협에는, 의사협회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의사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욕하는 게 다야. 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로지 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자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는 왜 자정을 하지 않냐고 범죄자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이냐 이게. 외국 의사들도 그런다. 외국에도 그런 법이 있다고 가져오는 사례들을 보면 전부 그 심사를 누가 하는지 알아? 위원회가 해. 그걸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일괄로 그냥 형을 받았다 이러면 형 보수지. 아니 형 그러면 면허 취소다. 이런 식으로 때려 넣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쟤네들은 의사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는 일단 의사를 패면 표가 나오는 나라야. 이상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냐. 파업이야. 뭐 그거보다 더한 게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파업이야.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파업을 하는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는 실형이 정말로 떨어지진 않겠지. 감옥살이를 하지는 않겠지. 근데 최악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때릴 수도 있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건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 면허가 취소돼 버리는 거야. 그럼 정부가 의사들의 목줄을 더 세게 쥐려고 하는 거야? 그치. 앞으로는 강경투쟁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단체의 지도부에 이빨을 벤치로 다 뽑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나면 뭘 하겠어. 공공의대건 무슨 정원 확대건 지들이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할 수 있겠지. 지난번 그 공공의대 사태 때도 일부 의사단체는 어용 아니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 의사들의 반하는 짓을 하느냐.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하느냐. 그리고 의사들이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의사단체의 지도부가 그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야. 완전 문정부의 픽피처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의협에서는 백신 접종에 협조를 안 하겠다 뭐 이러던데. 내가 보기에는 악수야.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악수야. 왜냐? 자기 편을 다 잘라내버리는 아이디어나 마찬가지야 지금. 근데 잘 구분해서 봐야 돼. 이게 의사들의 어떤 메이저 그룹의 아이디어냐? 아니야. 지금 의사들 난리 났어. 저걸 말이라고 하냐고 욕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지금. 아니 총파업을 결의해야지 왜 백신 접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늘 여론의 지원 없이 그냥 혼자 싸우지 않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참 이상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가진 나라야. 어차피 의사 없이는 못 살잖아,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이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의사는 적이라는 공식을 맞박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사는 나라야. 사람들은 의사를 패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세계에서 가장 싼 의료비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사를 패면 그게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고작 4천 몇백 원 내면서 의사를 패면 그게 3천 몇백 원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의사를 패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대기 시간이 더 짧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괴상하게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의사를 패면 팰수록 피를 보는 건 의사가 아니야. 때린 놈이 피를 보는 거야. 의사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할수록 환자가 피를 보게 되는 거야.